위원장이 있었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최근에 갖게 되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교만으로, 학교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만은 이제 그만둬야 될 때가 됐다. 학교 밖의 자원과 사람을 많이 활용하는,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저희들 충남교육청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정책사업을 펼쳤는데 이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풍부하게 펼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는 또는 사회봉사기관들이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는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걸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담당자도 정해놓고 그 담당자가 지자체와 사회기관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모든 시설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학부모가 공유할 수 있는 앱도 만들어서 아이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럼 사람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또 학교의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마을의 교사들이 이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양성하고 있는 마을 교사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퀄리티가 높은 그런 분들로 함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방과 후 활동이라든가 다양한 청소년 활동, 문화예술, 체육 이런 체험활동 같은 것들은 학교 밖 기관들과 연계하는 방향에서 도모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일정 부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즘에 이 학교 교육이 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을 잘 관리를 해야 여러 가지 부분이 향상이 되고 협동심도 생기면서 여러 가지 실력 향상을 했는데, 지금 이 교육 정책이 12년 동안 어느 특정 단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학교 교육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요즘에는 수학여행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소풍도 없어졌어요. 이런 교육이 과연 우리 미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교육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늘 생각하면서, 저희가 교육위원을 할 때 그때만 해도 제가 3대 4대 교육위원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육이 원만하게 잘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학교가 무너졌다, 교실이 무너졌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만 생각했지 선생님에 대한 인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어디 지적을 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학생 인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앞으로는 폭넓게,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은 폭넓게 교육을 활짝 펼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충남 교육이 더 바로잡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동안에 교육을 해왔던 분들도 여러 가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충남 교육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실력은 저하고 학생들은 무너져, 교실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 걱정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자원이라고 하는 인력 자원, 즉 교육의 자원이요. 이런 부분을 충실히 이야기해서 제가 교육감이 되면 열심히 지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교육의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분이 학교 안의 공교육과 바깥 활동은 분리해서 하는 게 맞겠다. 그것도 맞을 수가 있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것을 함께 동일시하게 이루어져야 그것이 살아있는 교육이고 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생활기록부라든지 외부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 왜 기재가 금지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학생이 그것을 이루면서 그 과정을 존중받고 가치를 인정받아야 사람이 된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 학생은 인성과 또 사회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것이고요. 모든 교육과 돌봄을
학교 교사에게만 떠오르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제 교육의 담당을 학교 밖으로 하고 지역 사회를 공교육의 든든한 파트너로 끌어안겠습니다. 특히 지역 인프라를 이용해서 1인 1예술 1스포츠를 전면화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학생들이 예체능 활동 전면 지원을 약속하고 주말에는 지역 청소년 시설과 스포츠 센터, 스포츠 인성학교를 무대로 삼아서 아이들이 함께 서로 고려하며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을 미래 실용교육의 허브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산업, AI 그리고 대학의 랩실 이런 것들을 연계하고 특히 라이즈 같은 것들과 연계해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고 참관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초중고 교육과 대학교육과 먹고 사는 분들이 단절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연계성 이 문제를 말씀하신 거죠? 예. 그걸 왜 생기부에 금지하느냐? 제가 생기부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 학부모님들 계셔서 얘기 드리면 제가 장가를 가서 학생이 아직도 대학생들이 두 딸이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엊그제까지 고등학생에서 정말 한심스러운 게 집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주말이나 저녁에 생기부에 올릴 그 내용을 그걸 공부하고 앉아 있어요. 생기부에 어떻게 쓸지를 담임선생님이 써오라고 그러고 담임선생님은 또 많으니까 담임선생님이 관찰해서 써줄 시간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 그걸 학생들이 써갖고는 그럼 담임을 따다붙이기 갖다 하고 있는 게 우리 초중고의 현실입니다. 이 정도의 이제 현실이고 그래서 이제 그 반작용으로 생리대 이런 걸 올리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또 서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문제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기재하면 외국 가서 연수 받은 사람 기타 등등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다 보면 서로 대학 입시가 문제가 생긴다 해서 원인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원인들을 우리가 해소하는 방법은 지금 다 말이 마지막쯤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지자체나 봉사단체 지금 잘하고 계시죠. 거기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학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각 대학이 시군마다 전부 다 있습니다. 없는 데가 한 곳인가 있어요. 각 대학이 이제는 소임이 지방대학을 떠나서 지역대학화되어 있습니다. 이네들을 초중고 학생들과 연결해서 전인교육의 전초기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분명히 아까 라이즈 얘기가 나왔는데 라이즈 사업비가 원래 초중고 사업비입니다. 대학을 줬지만 대학은 네, 초중고 학생들을 감사합니다. 위해서 써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지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게 토론 주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까 우리 후보님이 서로 상이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 분은 학교 교육 정규 과목으로 하는 거와 밖에 별도에 하는 거를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기록부 기재 금지 규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시설과 이런 것들이 따로 있고 일반 행정과 또 교육 행정이 따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학교 정규 과목과 밖에 있는 시설과의 연계성을 갖는 것이 현대 여러 가지 교육의 방법입니다. 연계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금지라고 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 시설을 이용 못하게 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충남의 교육 청소년 시설 통합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들이 제대로 이용 못한다면 주인이 없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증진을 시켜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거점형 청소년 꿈토로 우리 그 현장 교육, 체험 교육의 문턱을 좀 낮추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부여나 공주에 있는 아이들이 밖에 있는 역사시설, 성곽, 군묘 이런 것들을 당연히 봐야 살아있는 역사교육이 되는 것이지 학교에서 교과서만 보고 영상만 본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오히려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밖에 있는 모든 청소년 시설을 제2의 교육 매체 또는 제2의 학교 시설로 사실상 이용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이런 협력 체제를 만들면서 필요하면은
충남 교육 행복페이 같은 걸 여기서 접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학생들이 그 시설에서 봉사하고 배우고 프로젝트 수행하는 걸 홈포인트를 지급해서 그걸 오히려 활성화되는 것이 세계적인 교육 추세입니다. 지역 전체, 마을 전체가 학교가 되도록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예, 제가 모두의 유일한 청소년 전문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말까지 청소년제 천안시 청소년재단 초대 대표이사를 지내고 나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쭉 그 진단을 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다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법적인 청소년 나이가 그때부터 24세까지는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재단 대표이사 할 때 그 학교 밖 청소년 센터가 상담복지센터 팀 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진단할 때 따로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독립을 시켰는데요. 그 전에 지금 천안시뿐만 아니라 충남에 지금 뭐 천안 같은 경우는 같이 뭐 청다움이라고 있어요. 청소년 자유공간 이런 게 천안에 8개 있거든요. 지금 아산에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경로당은 말마다 있잖아요. 말마다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8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제가 대표이사 하면서 한 10개쯤 해고 나오려고 했는데 뭐 예산 부족 뭐 이런저런 핑계를 못 하고 나왔습니다만 그거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교육청은 공간을 내주고 그 다음에 지자체는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년 재단이나 그 다음에 수련관 시설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 공간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이제 시군 읍에 하나씩 두게 되는데 그거를 좀 더 늘리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 성장 365 청마루를 통해서 제 공약입니다. 2호 공약.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앞 어디서든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